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코디 벨린저가 2013년 드래프트에 나왔을 때 BA가 매긴 그의 순위는 91위였습니다. 하지만 벨린저는 인기가 많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그가 고교 일루수라는 것, 두 번째 문제는 그가 마크 그레이스형 일루수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는 겁니다. 베리 라킨이 전체 4순위로 신시내티, 베리 본즈가 전체 6순위로 피츠버그, 유니폼을 입은 1985년 드래프트에서 시카고 컵스는 22순위로 미시시피대 외야수 라파엘 팔메이로를 뽑습니다. 그리고 24라운드에서 샌디에고 주립대 일루수 마크 그레이스를 뽑습니다. 팔메이로가 마이너에서 일루수가 되면서 둘은 자리 경쟁을 하는데요. 마크 그레이스가 승리함으로써 팔메이로가 텍사스로 트레이드됩니다. 팔메이로가 3,000안타 500홈런을 달성하기 때문에 이 선택은 컵스의 실수로 여겨졌는데요. 하지만 팔메이로의 도핑 테스트 적발로 평가는 달라지게 됩니다. 마크 그레이스는 통산 4개의 골드글러브에 빛나는 뛰어난 일루수비와 함께 컵스에서의 13시즌을 포함한 16시즌 동안 통산 타율 3할 8리와 통산 출루율 3할 8푼 6리를 기록하는 뛰어난 정확성과 출루 능력을 자랑하는데요. 그러나 그레이스의 약점은 일루수로서 떨어지는 파워였습니다. 이에 마크 맥과이어의 통산 성적을 162경기로 환산하면 50홈런, 팔메이로는 33홈런이 되는 반면 그레이스는 12홈런에 그치고 맙니다. 플로리다 말린스가 2000년 드래프트에서 뽑은 일루수 에드리안 곤잘레스를 데뷔도 하기 전에 트레이드가 된 최초의 전체 1순위 지명자로 만든 것도 곤잘레스가 그레이스형 일루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러나 곤잘레스는 텍사스를 거쳐 샌디에고에 온 후 장타가 터지기 시작했고 162경기 환산 시 27홈런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드래프트에 나온 벨린저에 대한 평가는 한 해 10개에서 15개 홈런을 칠 수 있는 출루 능력이 뛰어난 일루수였습니다. 벨린저는 예상 순위인 91순위보다 낮은 4라운드 124순위 지명을 받고 LA 다저스에 입단하게 됩니다. 다저스에 입단한 건 벨린저의 행운이었는데요. 게이브 케플러 현 샌프란시스코 감독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5년 앤드류 프리드먼이 다저스로 오면서 다저스의 팜 디렉터가 된 케플러는 벨린저를 보자마자 3가지 결정을 합니다. 첫 번째는 벨린저를 일루수로 쓰기에는 그의 뛰어난 운동 능력이 아깝다고 생각해 벨린저에게 중견수 수비를 시키기 시작합니다. 케플러가 벨린저에게 외야 수비를 시킨 건 벨린저가 일루수를 고집했을 경우 에드리안 곤잘레스에게 막히게 될 것을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현역 시절 몸짱으로 유명했고 지금도 엄청난 팔뚝을 자랑하는 케플러는 벨린저에게 몸집을 불릴 것을 지시합니다. 이에 벨린저는 아버지와 고메드 프로젝트를 시작하는데요. 고메드는 갤런 오브 밀크 어 데이의 줄임말로 하루 1갤런의 우유를 마시는 거였습니다. 1갤런은 3.8리터에 해당되는데요. 다저스는 체이스 어틀리를 필두로 선수들이 유제품을 먹지 않는 것이 유행했지만 벨린저는 우유 덕분에 몸집을 불리게 됩니다. 그러자 케플러의 세 번째 지시사항, 파워를 위한 당겨치기가 가능해집니다. 이에 2013년과 2014년 루키리그에서 98경기 4홈런에 그쳤던 벨린저는 2015년 싱글-A 128경기에서 30홈런을 기록하고 완전히 다른 선수가 됩니다. 그리고 2017년 BA 랭킹에서 1위 보스턴 앤드류 베닌텐디, 2위 화이삭스 요한 몬카다, 3위 애틀란타 댄스비 스완슨, 4위 세인트루이스 알렉스 레이에스, 5위 양키스 글레이버 토레스, 6위 피츠버그 오스틴 메도스에 이어 전체 7위 유망주가 됩니다. 2019년 23살의 벨린저는 크리스찬 옐리치와 치열한 경쟁 끝에 내셔널리그 MVP가 됩니다. 2017년 신인왕에 이어 2019년 MVP, 골드글러브, 실버슬러거를 차지한 벨린저는 보스턴 프레드 린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만 25세가 되기 전에 신인왕, MVP, 골드글러브를 모두 따낸 외야수가 됩니다. 참고로 프레드 린은 1975년 23세 데뷔 시즌에 신인왕, MVP, 골드글러브를 모두 차지합니다. 시즌이 끝난 후 벨린저는 중요한 선택을 합니다. 타격폼을 바꾸기로 한 겁니다.
벨린저가 타율 3할 3푼 6리 30홈런 71타점, 옐리치가 타율 3할 2푼 9리 31홈런 67타점을 기록하고 전반기를 끝냈을 때 김선우 해설위원은 MVP 경쟁의 승자를 옐리치로 예상합니다. 이는 저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김선우 위원의 생각은 과격한 스윙을 가진 벨린저에게 체력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적중하는데요. 옐리치가 전반기 타율 3할 2푼 9리, 후반기 3할 3푼, 전반기 장타율 0.707, 후반기 0.612를 기록하며 페이스가 떨어지지 않았던 반면 벨린저는 타율이 전반기 3할 3푼 6리에서 후반기 2할 6푼 3리로, 장타율이 전반기 0.692에서 후반기 0.546으로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타율, 출루율, 장타율, OPS 1위 옐리치가 부상으로 18경기를 남겨놓고 시즌을 마감하고 다저스와 미러키의 성적 차이가 크게 벌어지면서 MVP 투표 대결은 싱겁게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벨린저는 마냥 웃을 수 없었는데요. 후반기 체력 저하가 또 포스트 시즌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이에 2019년까지 벨린저의 포스트 시즌 성적은 36경기 타율 1할 7푼 8리 4홈런에 OPS 0.560이었습니다. 결국 벨린저는 MVP를 수상한 직후 타격 폼에 손을 대기로 합니다. 하지만 벨린저가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한 단축 시즌이었습니다. 데이브 로버츠 감독의 표현을 빌리면 새로운 메카닉은 동기화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마련인데 60경기 시즌은 벨린저가 새로운 타격 폼에 적응할 수 있었던 시간을 빼앗아가게 됩니다. 1019경기에서 1할 6푼 5리 2홈런 7타점, OPS 0.489라는 극심한 부진에 빠진 벨린저는 이후 37경기에서 10홈런 23타점에 타율 2할 8푼 4리, 출루율 3할 9푼 1리, 장타율 0.567로 많이 회복한 모습을 보여준 데 이어 포스트 시즌에서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디비전 시리즈 2차전에서 벨린저는 4대1로 달아나는 솔로 홈런을 날린 후 역전 투런 홈런이 될 수 있었던 타티스의 타구를 잡아냄으로써 다저스가 시리즈의 분수령이 된 경기를 잡아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NLCS 3차전까지 벨린저는 8경기 2홈런 8타점에 타율 2할 8푼 1리, 장타율 0.594, OPS 0.955를 기록합니다. 하지만 벨린저는 미니 슬럼프에 빠지며 이후 3경기에서 10타수 1안타에 그치는데요. 이때 메이저리그 통산 12홈런에 불과하지만 월드시리즈 우승 반지 2개가 있는 벨린저의 아버지 클레이 벨린저는 벨린저가 갑자기 소극적으로 변한 걸 눈치채고 아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내용은 배터박스 안에서 남자가 되라.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자 였습니다. 용기를 얻은 벨린저는 7차전 첫 타석에서 타구 속도 107마일짜리 중견수 라인 드라이브 타구를 날립니다. 다음 두 타석에서 볼넷을 골라낸 벨린저는 3대3으로 맞선 7회 말 네 번째 타석에서 애틀랜타 투수 크리스 마틴을 상대로 시리즈 결승 홈런을 쏘아올립니다. 벨린저에게 홈런을 맞기 전까지 마틴은 올라와서 터너, 먼시, 스미스, 다저스 3, 4, 5번을 완벽하게 잡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벨린저에게는 한 가지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홈런을 치고 들어와 팔뚝 하이파이브를 너무 강하게 하다 오른쪽 어깨가 빠져버린 거였습니다. 벨린저는 월드시리즈 1차전에서도 타일러 글래스나우를 상대로 선제 투런 홈런을 날리는데요. 이때 홈런을 치고 덕아웃에 들어와 무키 베츠와 발로 하이파이브를 한 장면은 다저스의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준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벨린저는 갈수록 어깨 통증이 심해지면서 이후 23타석에서 21타수 2안타 2볼넷에 그치지만 동료들의 대활약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전에 앞으로 다저스는 코리 시거와 코디 벨린저를 두고 장기 계약자를 골라야 하는 기로에 설 것이라는 영상을 만든 적이 있는데요. 이번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의 14년 3억 4천만 달러 장기 계약으로 인해 그럼 시거와 벨린저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더 궁금해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다저스는 바우어 터너와 계약함으로써 3차 사치세 기준인 2억 5천만 달러를 넘는 2억 5천4백만 달러의 사치세 연봉을 가지고 있는데요. 올 시즌이 끝나면 클레이튼 커쇼와 켈리 젠슨,
코리 시거와 조 켈리의 계약이 종료돼 사치세 계산 연봉에서 6,900만 달러가 빠지게 됩니다. 커쇼와 재계약도 해야 하고 사치세도 리셋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시거를 잡기는 정말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반면 벨린저는 3년 후 FA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바우어가 옵트아웃 없이 3년을 모두 지내고 나가더라도 벨린저를 위한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문제는 지난해 정규 시즌을 망친 벨린저가 다시 2019년의 엘리트 타자로 돌아갈 수 있냐는 건데요. 벨린저의 2020년 부진이 일시적인 거라면 벨린저와 배츠의 더블비는 앞으로 엄청난 일들을 해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2019년의 벨린저와 2020년의 벨린저의 진짜 모습은 어떤 쪽일까요?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였습니다.